된장 냄새 나는 복수 진정한 사람의 향기. 일부 오매 30억이 굴러들어와 불었네. 안녕하셔요. 나는 전라도 뜨거운 땅에서 평생 흙파먹고 산 박순덕이라고 하여. 올해 64살인디. 나가 시방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그래. 우리 아들 준호가 서울서 변호사 한다고 했을 때 국내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지. 순덕이 너 복 터졌다. 아들이 서울서 변호사래. 근디 나는 돈보다도 우리 아들 마음고생 안 하고 사는 게 제일이었어.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며느리감을 한번 보러 서울에 갔었지. 그때 처음 본 미영이라는 여자가 참말로 예뻤어.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는디. 나를 보더니 눈빛이 확 식더라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는 공손한디. 어째 말투가 차갑더만. 그래도 우리 준호가 좋아하니까 나는 참았제. 미영아,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 네. 근데 어머님, 시골에서 사시면 서울 자주 못 오시죠? 저희 바빠서 시골도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첫 만남부터 바빠서 못 온다는 소리를 하는디 가슴이 서늘하고 너무 섭섭했어. 근디 준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는 그냥 웃고 말았지. 결혼식 날도 그랬어. 미영이 친정에서는 하객이 200명이 넘게 왔는디. 우리 쪽은 시골 친척들 몇 명이 전부였어. 미영이 엄마가 나를 보더니 이라더만. 어머님, 시골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혹시 예단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금반지 한 돈이랑 현금 200만 원 준비했습니다. 네? 200만 원이요? 요즘 세상에 우리 딸 친구들은 다 5천씩은 받았다고 하던데 좀 너무 적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어. 미영이도 옆에서 입술을 삐죽거렸지.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했어. 명절 때마다 전화하면 미영이가 받았어. 어머니, 명절에 저희 친정 먼저 가야 해요. 시댁은 나중에 갈 수 있으면 가고요. 그래도 미영아, 명절인디. 어머니, 우리 친정에서 전세금 3억 대줬어요. 3억. 당연히 친정 먼저 가야죠. 그렇게 3년을 명절에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어. 나는 혼자서 차례상 차려놓고 울었지. 작년 추석 때는 더 했어. 준호가 전화해서 이라더만. 엄마, 미안해요. 올해도 친정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괜찮다. 근디, 아들아, 차례는 지낼 거제? 엄마, 미영이가 차례는 미신이래요. 안 지내도 된대요. 뭐라고? 네 아버지 제사를. 엄마, 죄송해요. 미영이 설득해 볼게요. 전화 끊고 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우리 남편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서러워했을까. 그러다 한 달 전에 시상천지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일이 생겨버렸어. 남편 먼저 보내고 40년을 지켜온 저 밑에 논밭이 재개발된다고. 나라에서 보상금을 30억이나 준다는 거요. 30억. 나는 그 숫자가 시방 눈에도 안 들어와. 그냥 우리 아들 사무실 차리는데 보태주라고 10억만 딱 떼서 통장에 넣었지. 근데 이걸 바로 줄까 말까 고민했어. 미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 만약에 돈만 보고 준호한테 잘해주는 거라면 내가 아들을 구해내야 한다 싶었지. 그래서 준호한테 전화했어. 준호야, 엄마가 며칠 놀러 갈란다. 엄마, 진짜요? 좋아요. 언제 오세요? 내일 KTX 타고 갈게.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바꿔받았는디 목소리가 영 시큰둥하더라고. 아, 네. 어머니, 오세요. 근데 며칠 계실 건데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요? 어휴. 알았어요. 전화 끊는 소리가 아주 퍽 하고 나더만. 그래도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1년 묵은 된장이랑 3년 된 간장을 정성껏 챙겼어. 아따,
우리 아들이 내 된장찌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애였은 게. 어릴 적에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엄마 된장찌개예요. 하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더라고. 2부 타워팰리스의 찬바람. 다음 날 으리으리한 강남 타워팰리스 앞에 도착한 게 고개가 뒤로 넘어가 불어. 43층 펜트하우스라고? 우리 아들 출세했네 싶어 기분 좋게 문을 두드렸제.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을 여는 뒤 오매. 전신에 명품을 휘감았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까지. 근디 나를 보는 눈빛이 영거시기에 마치 귀찮은 물건 보듯이. 미영아, 오랜만이네. 건강하제? 네. 들어오세요. 준호는 회사에 갔다 카더라고. 나는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 이게 뭐요? 우리 준호 먹으라고 가져온 된장이랑 간장이요. 우리 아들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 미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코를 틀어막았어. 시방, 이게 무슨 냄새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거 가져오세요? 응? 근디 준호가 좋아하는디. 좋아하긴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재래시장도 아니고. 이거 당장 치워주세요. 진짜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도 정성 들여 담근 건디. 정성이고 뭐고. 여기 한 평에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런 거 두면 집값 떨어져요. 그리고 옆집에서 신고 들어와요. 관리실에서 뭐라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며느리가 항아리들을 들더니 베란다 구석으로 확 밀어버렸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제. 짐은 저쪽 게스트룸에 두세요. 좁지만 거기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게스트룸이라고 하는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방이더라고. 근디 뭐. 나는 참았어. 어머니, 저 지금 필라테스 수업 있어서 나가야 해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응? 근디 나는 냉장고에 요거트 있으니까 그거 드시고요. 저녁 때 오빠 오면 그때 같이 먹어요. 그렇게 말하고 명품 가방 들고 휙 나가버렸어. 나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냉장고를 열어봤어. 요거트 하나 딸랑 있는 뒤 유통기한을 보니까 3일이나 지났더라고. 그래도 배가 고파서 먹었제. 거실을 둘러보니까 사진이 잔뜩 걸려 있었어. 근디 우리 집 사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미영이네 친정 사진뿐이더만. 미영이랑 미영이 엄마랑 찍은 사진, 미영이네 가족들 사진, 준호 어릴 적 사진도 없고 우리 가족 사진도 하나 없었어. 저녁 7시쯤 준호가 퇴근했어. 엄마, 얼마만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보고 싶었제? 준호가 나를 꼭 안았어.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서러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제. 엄마, 오늘 외식할까요? 아니다. 집에서 먹자.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란다. 와, 엄마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에요. 근디, 미영이가 끼어들었어. 오빠,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먼저 나갈게. 미영아, 엄마 오셨는데 오빠도 참. 어머니랑 둘이 계시면 더 좋잖아. 나는 방해만 되고 늦게 올게. 그렇게 또 명품 가방 들고 나가버렸어. 준호 얼굴이 어두워졌어. 나는 얼른 웃으며 말했제. 괜찮다. 아들. 우리 둘이서 편하게 먹자. 된장찌개를 끓이는 뒤 미영이가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놓은 된장을 꺼내왔어. 준호가 그 냄새를 맡더니 눈물이 핑 돌았어. 엄마,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제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제. 저녁을 먹는 뒤 준호가 2그릇을 뚝딱 비웠어. 어릴 적처럼. 엄마,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호호. 그럼 엄마가 더 해줄란다. 그 밤 미영이는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 술 냄새를 풍기면서
3부 요거트랑 바꾼 내 서러움. 둘째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출근했어. 엄마, 오늘 중요한 재판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죄송해요. 괜찮다. 아들, 네 일이 중요하제. 준호가 나가고 나니까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었어.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일어났어. 그럼 거실 좀 청소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제 친구들 오거든요. 알았어. 아, 그리고 청소할 때 어머니가 가져온 그 항아리들 좀 치워주세요. 냄새나서 친구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청소를 하는 뒤 허리가 아파서 몇 번이나 주저앉았어. 근뒤 미영이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그런 방에 계세요. 친구들 오면 어머니 계신 거 좀 그러니까요. 그래.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팠어. 근뒤 미영이는 친구들이랑 거실에서 호화로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지. 언니 진짜 부러워. 펜트하우스에서 사니까 좋겠다. 그치? 우리 친정에서 전세금 3억 다 대줬어. 헐, 대박. 시댁에서는? 시어머니? 오메, 그냥 시골서 농사나 짓고 계시제. 돈은 한 푼도 없어. 우리 오빠가 효자라서 가끔 용돈 드린다 카더만. 게스트룸 문틈으로 그 소리가 다 들렸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제. 오후 3시쯤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강문을 열었어. 미영아, 배가 좀 고픈디 밥을 좀. 어머니, 아까 점심 안 드셨어요? 냉장고에 요거트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유통기한이. 에이, 그거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아요. 저녁 때 오빠 오면 그때 드시고요. 저는 또 약속 있어서 나가요. 아, 참. 어머니, 혹시 용돈 필요하세요? 5만 원 드릴까요? 미영이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더니 탁 하고 테이블에 던지듯이 났어. 아니다. 괜찮아. 에이, 받으세요. 어머니 시골서 오시느라 돈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라도 쓰시라고요. 그 말투가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같았어. 나는 그 돈을 안 받았제. 저녁 때 준호가 왔어. 엄마,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응, 좋았어. 텔레비전도 보고. 근뒤 준호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는데요? 요거트. 요거트만요? 준호가 미영이를 쳐다봤어. 미영이는 태연하게 말했어. 어머니가 다이어트 하신대요. 요거트만 드시겠대서 놔뒀지. 엄마,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그날 저녁 준호가 중국집 음식을 시켰어. 근뒤 미영이가 또 이러더만. 오빠, 나 중국 음식 싫어. 배달 음식은 몸에 안 좋아. 미영아, 엄마가 계신데 어머니는 괜찮으시다잖아. 어머니, 그쵸?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 결국 미영이는 자기만 따로 샐러드를 시켜 먹고 나랑 준호만 짜장면을 먹었지. 사부 생신도 버려진 엄마. 셋째 날 아침이었어. 준호가 일찍 일어나더니 말했어. 엄마, 내일 모레가 엄마 생신이잖아요. 어? 네가 그거 기억하네. 당연하죠. 제가 삼청동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있는 대로요. 가슴이 뭉클했어. 우리 아들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근뒤 바로 그때였어. 오빠, 그날 내 대학 동창회인데? 미영이가 끼어들었어. 미영아, 엄마 생신인데. 나도 1년에 한 번이야.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생신은 1년에 한 번인데 어머니 생신은 내년에도 있잖아요.
근데 내 동창회는 올해 딱 한 번이라고. 미영이가 목소리를 확 높이니까 나는 얼른 끼어들었어. 괜찮다. 준호야, 엄마 생신은 또 있제. 며느리 동창회 보내줘라.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네요. 역시 우리 시어머니. 미영이가 웃는 뒤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 어머니, 그렇게 이해심이 많으셔야 며느리가 편하죠. 요즘 시어머니들은 너무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강요해서 문제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오후에 미영이네 친정 식구들이 왔어.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요. 미영이 엄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라더만. 너희 시어머니, 내가 사위, 준호한테 변호사 사무실 새로 오픈한다고 보증금 2억 보내줬는데 그거 아시니? 아, 예, 들었습니다. 사부인이라고 내가 말했어. 저희가 형편이 여유가 있으니까 사위도 아끼는 마음에 투자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뭐 보태주신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고, 뭐 괜찮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우리가 이해해야지. 근데 시댁 쪽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시댁도 아들 가진 집에서 좀 보태주시면 좋으련만. 아, 아니에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셨는데 무슨 여유돈이 있으시겠어요. 미영이가 거들었어. 엄마, 그만해. 어머니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우리 친정이 해주면 됐지. 뭐, 우린 2억쯤은 괜찮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뒤 표정이 영 비웃는 것 같았어. 저녁 식사를 하는 뒤 나는 완전히 투명인간이었어. 미영이네 식구들은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했지. 준호야, 우리 미영이 잘 챙겨줘야 한다. 우리가 2억이나 보탰는데, 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라. 우리가 애 키우는 거 도와줄란다. 준호가 대답을 안 하니까 미영이가 재촉했어. 오빠, 그러자. 시골은 멀어서 어머니한테 맡기기도 힘들고 우리 엄마도 계신데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시골에 계셔야 하잖아. 우리 엄마가 젊고 서울에 계시니까 훨씬 낫지. 나는 밥맛이 뚝 떨어졌어. 손주를 보는 것도 막는구나 싶었지. 식사 끝나고 미영이 아버지가 또 일하더만. 근데 사돈, 시골집은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낡은 시골집입니다. 땅은 많이 있으신가요? 논하고 밭이 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팔면 얼마 받으시겠네요? 글쎄요. 미영이 엄마가 한술 더 떴어. 어머님, 나중에 그 땅 팔으시면 준호한테 좀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벌써 2억이나 보탰으니까요.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10억 통장이 내 방에 있는 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뒤 미영이 태도를 보니까 돈을 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 이 사람들은 돈만 보고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는 거였으니까. 오부 10억 던져주고 빨리나 가지.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디 거실에서 미영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 응. 언니, 시어머니, 시방, 우리 집에 계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니, 냄새나는 된장 가져오시지. 거실에서 계속 텔레비전만 보시지. 나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가슴이 철렁했어. 빨리 가시면 좋겠어. 냄새나서 미치겠어 진짜. 어제 친구들 왔을 때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돈도 없는 집구석에
시집 온 내 잘못이지. 너무 촌스러우셔서. 아, 정말 친구들한테 소개도 못하겠다니까. 응응. 내일 괜찮아. 어머니 내일쯤이면 가실 것 같은데. 골프 치자. 나 스트레스 풀어야 돼.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방으로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안 나게. 우리 준호가 이런 여자한테 속고 있구나. 새벽 6시 결심했어. 떠나야겠다고. 조용히 짐을 쌌어. 그리고 편지를 썼어. 준호에게.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제?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네 생각만 하고 살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농사 지으면서 이 대학 보낼 때 힘들었어도 네 얼굴 보면 다 잊어버렸지. 이번에 집 앞 땅이 재개발되면서 정부에서 보상금 30억을 줬어. 엄마가 말 안 한 건 네가 혹시나 부담 가질까봐 그랬고 미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이 중에서 10억은 네 거여. 사무소 차리고 좋은 일 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근디 엄마가 3일 있으면서 많이 봤어. 미영이는 니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네 돈을, 네 직업을 사랑하는 거여. 엄마한테 한 말들, 엄마한테 한 행동들 다 봤어. 된장 냄새 난다고 구박하고 밥도 안 챙겨주고 내 생일에는 동창회 간다고 하고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근디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괜찮아. 네가 미영이를 사랑한다면 엄마는 참을 수 있어. 그래도 엄마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네. 네가 진짜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돈 쓰고 행복해라. 엄마는 시골 가서 잘 살 거여. 걱정 마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쓰는 뒤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어. 통장이랑 편지를 봉투에 넣고 게스트룸 책상 위에 놨어. 아침 7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 6부 준호의 선택.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 엄마.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준호가 뛰어오고 있었어. 어디 가세요? 왜 짐을 다 싸서? 준호야. 엄마 집에 갈란다. 너희들 바쁜 뒤 내가 짐이네. 엄마. 준호의 눈이 빨개졌어. 엄마. 제가 다 들었어요. 응. 어젯밤에 미영이 전화 통화. 저도 들었어요. 엄마한테 밥도 안 챙겨준 것도 알아요. 된장 냄새 난다고 구박한 것도.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영이를 잘못 봤어요. 아니다. 준호야, 네가 뭘 잘못했니? 엄마, 저랑 가요. 제가 3일 휴가 냈어요. 준호야,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요. 어릴 때처럼요. 기억하세요? 엄마랑 설악산 갔을 때 엄마가 김밥 싸주셨잖아요. 준호는 내 짐을 빼서 들더니 주차장으로 갔어. 차에 타니까 준호가 물었어. 엄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온천 가보고 싶다. 평생 온천 한번 못 가봤제. 온천이요? 좋아요. 온양, 온천 갈까요? 그래. 차가 출발했어. 서울을 빠져나가는 뒤를 돌아보니 타워팰리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 이제 안녕이네. 7부 3일간의 행복. 엄마와 아들의 시간. 온양 온천 리조트는 정말 좋았어. 내 평생 이런 데는 처음이었지. 엄마, 여기서 푹 쉬세요. 아이고, 이런 데가 다 있네. 너무 좋다. 첫날은 온천욕을 했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까 3일간의 서러움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서 온천물에 섞였지.
저녁에는 준호가 한정식을 시켜줬어.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다. 근데 엄마 된장찌개가 더 맛있제. 하하, 그거야 당연하죠. 엄마, 아까 미영이한테 전화 왔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 네. 이틀 동안은 엄마하고만 시간 보낼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어. 둘째 날, 준호가 이러더만. 엄마, 서울 구경하고 싶으세요? 응. 서울? 엄마, 서울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파트에 계속 갇혀 계셨잖아요.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그렇게 서울 나들이를 했어. 경복궁에 가니까 한복 입은 사람들이 참말로 이뻤어. 엄마, 한복 입어볼래요? 아이고, 내가 무신 한복을. 엄마, 입어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렇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 준호가 카메라를 보며 웃는 뒤 나도 덩달아 웃었지. 북촌 한옥마을도 가고 남산타워도 올라갔어. 우와, 여기가 서울이구나. 참말로 크네. 예쁘죠? 엄마,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점심은 장어집에 갔어. 엄마, 장어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았니? 전에 전화 통화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장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가슴이 뭉클했어. 아들이 내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 엄마, 많이 드세요. 고맙다. 아들아, 장어를 먹는 뒤 참말로 맛있었어. 평생 이렇게 비싼 거 먹어본 적 없었지.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을 탔어. 엄마, 이거 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텔레비전에서 봤지. 근데 내가 진짜로 탈 줄은 몰랐네. 유람선에서 본 한강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 불빛들이 물에 반짝반짝 비치는 게 마치 별 같았어. 엄마, 사진 찍어요. 준호가 나를 안고 셀카를 찍었어. 나는 평생 이런 사진 안 찍어봤지. 우리 엄마, 정말 예쁘시네요. 호호. 무슨 소리냐? 늙은이가.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서 준호가 물었어. 엄마, 행복하세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정말 고맙다. 준호야, 엄마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엄마, 저는요, 불행해요. 응, 미영이랑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시골 가서 뭐 하냐고 하고 명절 때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어요. 3년 동안요. 친정 이야기만 하고 친정에서 돈 대준 얘기만 하고 저는 참았어요. 결혼이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 근데 이번에 엄마 오시고 나서 확실히 알았어요. 미영이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거였어요. 아들아,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뭐라고? 못 살겠어요. 미영이랑은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이랑은 한평생 못 살아요. 나는 준호를 꼭 안았어. 우리 둘 다 울었제. 팔부 통장의 발견. 미영의 후회. 그 시간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미영은 청소를 하다가 게스트룸에 들어갔어. 아, 진짜 시어머니 왔다 가니까 청소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냄새도 나고 투덜거리면서 책상을 닦는 뒤 봉투 하나가 있었어.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통장하고 편지가 들어있었어. 통장을 펼쳐봤어. 그리고 잔액란을 보는 순간 10억. 미영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헐, 대박. 진짜 10억이야. 옆에 편지를 급하게 읽기 시작했어. 재개발 30억. 10억은 준호 거. 미영이는 준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얼굴이 새하얘졌어. 내가 뭐 한 거야. 3일간 했던 말들,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된장 냄새 난다고 버리라고 한 것, 밥도 안 챙겨주고 요거트만 준 것,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 욕한 것, 생신날 동창회 간다고 한 것. 아, 미영은 주저앉았어.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제. 핸드폰을 꺼내서 준호한테 전화했어. 뚜뚜뚜.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온천이야. 왜? 어머니는 옆에 계셔.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 와? 모레 엄마 모시고 시골 갈 거야. 그래. 오빠, 나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전화 좀 바꿔줘. 엄마, 지금 주무시는데. 나중에 하자. 오빠, 끊을게. 엄마랑 시간 보내야 돼. 뚝, 전화가 끊겼어. 미영은 통장을 주워서 꼭 쥐었어. 10억. 근데 통장보다 더 큰 걸 잃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 다음 날, 미영은 계속 준호한테 전화했어. 근데 준호는 받지 않았어. 문자를 보냈어.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오빠, 제발 전화 받아줘. 오빠, 통장 봤어. 고마워. 우리 어머니한테 잘할게. 근데 준호는 답장도 안 했어. 미영은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디? 시어머니가 10억 주고 가셨어. 뭐? 10억. 진짜? 응. 근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편지 읽어보니까 오빠가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 뭐? 아따, 네가 뭘 잘못했는디? 시어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구박하고 밥도 안 챙겨주고. 에이, 그까짓 거 10억 받았으면 됐지. 네가 빌면 오빠가 용서할 거야. 근데 미영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 구부이혼 통보, 돌이킬 수 없는 선택. 3일 후, 준호는 순덕을 시골집까지 바래다 드렸어. 엄마, 편지 읽었어요.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미영이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준호야, 그래도 10억은 제가 잘 쓸게요. 근데 지금은 쓰면 안 돼요. 이혼하면 미영이한테 위자료 줘야 하거든요. 아들아, 이혼은 엄마, 제 결심이에요. 미영이랑은 못 살겠어요.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이랑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 엄마, 덕분에 눈 떴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엄마가 3일 동안 겪은 거 저도 다 봤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잘해주고 없으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준호는 서울로 올라왔어. 집에 들어서니까 미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 오빠, 미안해. 준호는 말없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어. 오빠, 나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사과할게. 전화번호 알려줘.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할게. 미영아. 응. 이혼하자. 뭐, 나 더는 못 살겠어. 오빠.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니한테도 잘할게. 미영이가 울면서 매달렸어. 10억 통장 받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씀하셨어. 통장이랑 편지 놓고 오셨다고. 오빠, 나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돈이 있으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어. 그게 문제야. 응. 준호가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어. 너는 엄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 돈 있으면 잘해주고, 없으면 함부로 대하고. 아니야, 나는 엄마가 10억 갖고 오신 걸 모를 때는 어땠어? 냄새 난다고 구박했잖아. 밥도 안 챙겨줬잖아. 생신날 동창회 간다고 했잖아. 친구랑 전화하면서 엄마 빨리 가시면 좋겠다. 창피하다. 등등. 이렇게 통화했잖아. 나도 들었어. 미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 오빠, 그건 그만해. 나 결심했어.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야. 이혼, 소송 들어가. 안 돼. 나 싫어. 이혼 안 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준호는 침실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미영아, 넌 3일 동안 내 엄마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봐. 오빠, 그리고 말이야. 결혼 3년 동안 명절 때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잖아. 내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게 했잖아. 나는 너희 친정 부모님 모실 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근데 너는 이렇게 우리 엄마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미영은 아무 말도 못했어. 이혼이야. 끝났어. 준호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 오빠, 오빠. 미영이 쫓아나왔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 시부 복수의 완성. 진실은 드러나고 6개월 후 이혼이 성립됐어. 법정에서 준호가 일하더만. 재판장님, 저는 위자료로 3억을 지급하겠습니다. 3억이요? 10억 받으셨으면서요? 미영이 변호사가 따졌어. 10억은 제 어머니 돈입니다. 어머니께 돌려드렸고 제 개인 재산으로 3억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호는 증거물을 냈어. 미영이가 친구들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 친정 식구들이 순덕을 무시한 증언들. 판사가 미영을 쳐다봤어.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결국 미영은 위자료 3억만 받고 이혼이 확정됐어. 근데 진짜 복수는 그 다음이었어. 이혼 후 한 달, 미영네 친정에서 큰일이 났어. 미영 아버지가 투자 사기에 걸려서 전 재산을 날렸어. 알고 보니 준호한테 준 전세금 3억도 사채로 빌린 돈이었던 거요. 채권자들이 미영을 찾아왔어. 돈 갚아요. 당신 아버지 빚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위자료 받았죠? 3억. 그거 내놔요. 결국 미영은 위자료 3억을 고스란히 아버지 빚 갚는 데 써야 했어. 그리고 타워팰리스에서 쫓겨나서 원룸으로 이사했지. 명품들도 다 팔아야 했어. 직장을 구해야 했는디. 대학만 나온 미영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결국 백화점 판매직으로 들어갔지. 어느 날 백화점에서 일하는 뒤 손님으로 온 친구를 마주쳤어. 미영아? 너 여기서 일해? 응. 너 이혼했다며? 타워팰리스에서 살더니 어쩐 일이야? 사정이 있어. 어머, 너 그때 시어머니 욕하던 거 기억나네. 10억 받았다며? 그 돈은? 이혼하면서 다 날렸어. 친구가 비웃듯이 웃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시어머니 너무 무시하지 말고 잘해드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은 눈물이 났어. 11부 5년 후. 진짜 행복은 이런 것. 준호는 이혼 후 1년 동안 혼자 살았어. 순덕의 10억 중에서 3억만 받아서 작은 로펌을 차렸어. 엄마, 저는 3억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엄마가 쓰세요.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근데 엄마는 쓸 데가 없제. 엄마, 서울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아들. 엄마는 시골이 좋아. 네가 가끔 내려오면 되제. 그렇게 1년을 보냈어. 어느 날 준호가 여자를 데려왔어.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 있어요. 소아과 의사 정은이었어. 소박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지.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 씨한테 어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호호. 그랬니? 우리 준호가 뭐라 카더? 어무이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카더라고요. 저도 한번 배우고 싶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 얘야, 가르쳐 줄게. 근디, 냄새 안 나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냄새가 바로 정성 냄새지요. 어무이 사랑의 냄새고요. 그날 저녁 셋이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 정은이가 된장을 보더니 일하더만. 어머님, 이거 정말 귀한 거네요. 1년이나 묵히셨어요? 응, 맞제. 오래 묵혀야 맛이 깊어지는 기라. 우와, 정말 맛있어요. 이거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호호. 그래, 내가 다 가르쳐 줄란다. 준호가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면서 웃었어.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엄마, 정은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래, 좋은 여자네. 우리 아들 잘 챙겨주라. 1년 후, 준호와 정은은 결혼했어. 결혼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어. 근디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지. 순덕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들 옆에 섰어. 엄마, 오늘 정말 예쁘세요. 호호. 무슨 소리냐? 늙은이가.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오늘 주인공이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정은이가 순덕한테 왔어. 어머님, 저 잘할게요.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준호 씨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다. 얘야, 우리 아들 부탁한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된장찌개 계속 먹고 싶은 거려. 그렇게 순덕은 서울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어. 베란다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 준호가 미리 준비한 거였지. 엄마, 여기서 상추랑 고추 키우세요. 아, 그리고 된장 항아리 놓을 자리도 만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2년 후, 손주가 태어났어. 할무이, 귀여운 손주가 뒤뚱뒤뚱 걸어오는 뒤 가슴이 벅차올랐어. 어무이, 오늘도 된장찌개 끓여주세요. 며느리 정은이가 앞치마 두르고 웃었어. 호호. 그래, 우리 며느리도 이제 잘 끓이제. 아니에요. 아직. 우리 어무이. 손맛이 최고예요. 저 평생 배워도 이 맛은 못 낼 것 같아요.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어. 손주가 숟가락을 들더니 일하더만. 할무이, 이거 냄새 좋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이게 사랑의 냄새래요. 호호. 맞제. 이 냄새가 바로 사랑의 냄새란다. 준호는 행복한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봤어.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 여보, 봤지? 우리 아들 진짜 좋은 여자 만났어.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착한 여자여. 이제 엄마는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 12부 에필로그 된장 냄새는 남고 5년이 더 지났어. 미영은 그 사이 재혼했어. 상대는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남자였는디. 알고 보니 빚쟁이였어. 또다시 이혼했제.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해.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준호 가족을 봤대. 준호는 작지만 알찬 로펌을 운영하고 있었고 정은은 아이를 셋이나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그리고 순덕은 손주들한테 된장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제. 할무이, 이거 왜 이렇게 오래 묵혀야 돼요? 그래야 맛이 깊어지는 기라.
사람도 마찬가지요. 오래 알아봐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제. 미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 눈물이 흘렀제. 내가 얼마나 큰 걸 버렸는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된장 냄새 나던 그날, 미영은 30억이 아니라 평생의 행복을 버린 거였어. 아따, 시상 사람들아. 잘 들어잉.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 냄새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된장 냄새는 씻으면 가지만 사람 무시한 죄는 평생 가는 법이란 게. 나는 시방 손주넷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베란다에는 내가 직접 담근 된장 항아리가 햇볕을 아주 잘 받고 있고, 며느리 정은이는 매일 어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끓여주세요 하고 있제. 우리 준호는 작은 로펌이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변호사가 됐어. 돈만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로 말이여. 그게 바로 진짜 성공 알겠소? 끝. 된장은 오래 묵힐수록 깊은 맛이 나고 사람은 오래 볼수록 진심이 보인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만 보고 진심은 못 보제. 그런 사람들은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기라. 아따, 이 할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소. 시방 이 할미가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만 하셔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